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 예, 네, 지난주에서도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브랜드 블로그 대행뿐 아니라 어떤 업종의 블로그 대행을 맡더라도 네, 결국에는 그 고객이 보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 고객이 어떤 정보를 궁금해 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파고들고 고민해야 돼요. 그것에 결국 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딱 정형화된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양하게 끊임없이 시도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고객들이 그 블로그에 신뢰를 하게 되면서 계약 전환, 구매 전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아주 핵심에는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현재 대행 중인 이제 N 업체의 경우인데 지난주에 이제 보여드린 그 해외 취업 연수 기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이 N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 미용 취업을 이제 지원하고 뭐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운영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업체의 타겟 같은 경우는 해외 미용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규정 지을 수 있죠. 이 네, 타겟을 규정 짓는 것도 결국에는 마케터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타겟을 우리가 타겟화 시켜서 그 타겟을 들어오게 만들고 그 타겟을 궁금하게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은 결국 어떤 대상을 타겟화 시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 N 업체 같은 경우는 해외 미용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타겟이 궁금해할 정보는 무엇인가를 일단 끊임없이 궁금해야 되고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어떤 대만 취업, 대만 미용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취업시켜 주는지 그 취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프로세스, 과정들을 궁금해할 것이고 그 안에 하나하나 세부 항목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들을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전달해주면 되겠구나. 세세하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어느 하나의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이 블로그, 이 채널의 방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메인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져가면서 컨텐츠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진행했던 컨텐츠는 연수 과정에 대한 컨텐츠, 연수의 하나하나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집을 안내하는 컨텐츠일 수도 있고요. 뭐 모집 연수 과정을 총 진행하고 이제 후에 어떤 후기성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연수 과정에 대한 컨텐츠도 이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연수 이후에 이제 취업 지원을 진행을 하는 업체인데 그럼 취업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 대만에 정착하게 될 때 어떤 정착에 대한 지원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취업한 사람들의 뭐 실제 인터뷰들은 어떤 것들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텐츠화 시켜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러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러한 컨텐츠들의 제작이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어떤 타겟과 니즈,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컨텐츠를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컨텐츠를 하나씩 하나씩 그때그때마다 기획을 해서 컨텐츠를 구성을 하면 되는 건데요. 어떤 컨텐츠를 구성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좀 막막하고 난감하잖아요. 사실 뭐 딱히 머릿속으로 드는 것들이 없고 그럴 때는 업체와의 어떤 소통이 긴밀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 소식을 다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업체의 최근 소식.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뭐 이슈, 행사, 뭐 부분들이 있었는지,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컨텐츠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소구력 있고 훨씬 더 쓰기도 용이하고 자료 확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최근 소식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어,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를 일단 그 담당자나 대표에게 이제 소통을 해서 그런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관리샵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최근 소식이라고 하면 최근에 했던 시술에 관련된 것이 최근 소식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네, 그 시술도 뭐 피부 관리가 있고 뭐 모르겠어요. 아토피가 있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사실 그런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상품들이 어떤 것들을 최근에 진행했는지 또 그 최근에 진행한 것들이 많다면 그 중에 좀 뭐 효과적으로 크게 본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할 말이 좀 많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끄집어내서 그것을 컨텐츠화 시키는 등 어쨌든 최근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기본으로 컨텐츠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소식을 다룰 때는 항상 그냥 소식을 전달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구체적인 정보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정보가 결국엔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같이 결합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면 훨씬 고객들이 봤을 때 소구력 있는 컨텐츠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피부 관리샵에 대한 부분이라면 뭐 어떻게 피부를 관리해주면 좋은지,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은지에 대한 뭐 데일리 팁 같은 거를 같이 정보로서 남긴다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어떤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정보, 제품 정보를 뭐 공유한다든지 이런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같이 써주게 되면은 훨씬 소구력 있는 컨텐츠가 되면서 그 업체, 그 매장에 대한 신뢰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이제 최근 소식을 많이 올리게 되는 그러한 블로그라고 하면 고객들이 보기에 아무래도 활발히 운영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아, 여기는 믿을 만한 곳, 여기는 전문적인 곳이란 인식, 전문성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해서 내가 이러한 부류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여행 유튜버다, 내가 여행 블로그다라고 했을 때 1년 전에 뭐 어디 유럽을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것과 한 일주일 전에 유럽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것과는 그 신뢰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년 전에 다녀온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먹고 계속 그 컨텐츠만 고집하는 사람과 계속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최근에 어디 갔다 왔다, 최근에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 최근에 어떤 여행 정보들을 많이 올리는 그러한 유튜버, 블로거들과의 어떤 신뢰성 차이는 클 수밖에 없어요. 1년 전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직전에 최근에 다녀온 것을 활발하게 공유하는 그런 블로거나 유튜버가 훨씬 더 신뢰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최근 소식을 어, 활발하게 다뤄주는 것이 고객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훨씬 더 소구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학원 이 블로그 대행 같은 경우도 제가 브랜드 블로그 대행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원 블로그 대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근 소식, 학원 내에 어떤 행사들을 진행했고 뭐 시험을 봤다면은 그 시험에 대한 결과, 뭐 어떤 중간고사 준비를 한다? 그럼 중간고사 준비를 어떻게 하는 이렇게 최근 소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다뤄주게 되면 이제 고객들로부터 신뢰성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최근 소식 플러스 구체적인 정보를 결합시켜서 컨텐츠를 만든다. 근데 이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가 될지는 업체의 최근 소식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뭐 다양하게 어,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정형화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형화돼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그때그때 그 최근 소식에 맞는 정보를 기획해서 작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딱히 최근 소식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최근 소식은 빼고 다시 본질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최대한 정보를
컨텐츠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뭘까? 그러면 내가 다루지 않았던 거나 혹은 다뤘는데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것을 가져와서 컨텐츠를 구성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 소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업체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부진할 때는 최근 소식이 없고 또 어떤 업종에 따라서 최근 소식이 그렇게 데일리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로 가서 최대한 그 안에서 구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N업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최근 소식이 그렇게 활발하게 나오는 업체는 아니에요. 대만 연수 과정을 현재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마감이 임박했다 정도. 마감이 임박한 지는 뭐 2, 3주 됐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이슈를 가지고 지금 2, 3주째 끌고 오고 있는데, 여기 뒤에 좀 잘리긴 했는데, 일단은, 여기, 예, 옮기면 되겠네요. 잦은 관련 콘텐츠 제작으로, 이제, 이런 연수 과정에 대한, 이제 콘텐츠는 이미 충분히 제작을 한 상태여서, 그 네. 관련돼서, 예,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콘텐츠를 제작을 하기로 했고요. 요번에 제가 직접 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렇다고 했을 때 핵심 정보가 될 만한, 그러니까 컨텐츠로서 다룰 만한 핵심 정보가 될 만한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요번 컨텐츠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뤄야겠다. 그러니까 알맹이를 찾아야 되고요. 그 알맹이를 이제 주요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취업 지원 절차가 6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단계가 이제 구인 기업을 이제 선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에 위치한 대만에 있는 구인 기업, 그러니까 우리 취업할 사람 좀 찾아줘, 우리 받아줄게 하는 그 대만에 있는 그 미용실에 대한 부분인데, 그 대만 구인 기업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N 업체가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서 그 선정 기업을 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소재로 작성하겠다라고 이제 소재가 이제 완료가 되면 찾았으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키워드 선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포스팅 제목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컨텐츠 목차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워드 먼저 찾고 그 키워드를 포함한 제목을 구성하고 컨텐츠 목차를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안에다가 살을 붙이는 실제 원고를 작성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단은 키워드, 노출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고요. 제목과 본문의 연관성을 맞춘다, 관련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에서도 이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컨텐츠를 원고를 다 쓴 다음에 그 뒤에 띄워넣기 식으로 키워드를 구성한다, 선정한다라고 하면 이 연관성 부분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노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채용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선정을 했고, 검색량 수준은 40 정도 수준의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뭐 수준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검색량이 낮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관련성 있는지가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봐도 사실 40 정도의 수준이 그렇게 낮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진행하다 보면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잘한 키워드들이 많은데 그런 자잘한 키워드들을 얼마나 전부 다 노출시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또 마케팅 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키워드는 뭐 낮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키워드는 가장 앞에다 웬만하면 배치를 합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가장 앞에다 배치를 해서 대만 채용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는데 조금 욕심을 더 넣어서 사실 대만 취업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이 업종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그것도 같이 그냥 넣어줬어요. 그래서 대만 채용, 대만 취업 살짝 어색할 수는 있지만 키워드 두 개를 연달아서 짧은 키워드다 보니까 더 그렇게 넣었는데 대만 채용, 대만 취업이라는 키워드를 연달아서 넣었고
그 다음 이제 미용실 일자리 직접 알아보고 소개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이 제목 길이 같은 경우는 공백 포함해서 35자 정도, 35자에서 6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깔끔하고 간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키워드 외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목에다가 세팅을 했는데요. 대만 채용, 대만 취업, 대만 일자리 이러한 키워드들을 여러 개를 좀 세팅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 고급 기술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키워드 선정 능력이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 전문성의 대표적인 요소가 이 키워드 선정 능력인데 그렇다고 해서 키워드를 무조건 많이 세팅하는 것이 좋느냐? 그건 아닙니다. 맥락도 맞아야 되고요. 제목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요. 핵심 메시지가 또 어그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과 메시지는 유지하고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하나의 메인 키워드뿐만 아니라 다른 키워드로도 좀 노출될 수 있도록 그 워딩들을 다양하게 넣어주는 것. 이게 사실 블로그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다. 이걸 노출시키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키워드만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뭐 브랜드 블로그 운영업체라고도 넣고 어떨 때는 브랜드 블로그 뭐 홍보업체라고도 넣고 이렇게 다양한 워딩들, 다양한 키워드들을 이제 넣어줘야만 그것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다양한 유입이 발생하면서 이제 마케팅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키워드 선정은 중요하고 키워드를 뭐 하나만 넣을지 두 개만 넣을지 두 개 넣을지 세 개 넣을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맥락과 어떤 핵심 메시지를 고려해 가면서 구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만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그러한 고객들에게 소구력 있는 제목을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만 취업을 이제 알아보는데 어떤 미용실에 나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줬을 때 훨씬 이제 신뢰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다뤄본 거고요. 제목은 그러한 이제 사람들에게 궁금하게 만들어서 제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목 구성하는 부분들은 아주 많이 구성해봐야 느는 부분이고요. 이제 컨텐츠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목차를 이제 구성을 한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도입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최근 소식이 연수 과정에 이제 모집이 마감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먼저 도입 부분에 내용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연수 과정 이수한 다음에 이제 취업 지원 절차가 6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6단계는 이제 이전 컨텐츠에서 사실 세부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간결하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이제 저희가 원래 전달하려고 했던 핵심 내용인 대만 구인 기업 선정 절차를 안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다뤄야 되고요. 어떤 기업을 어떻게 추리는지,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취업 성공한 실제 연수생 인터뷰를 공유를 하면서 이러한 절차대로 취업에 성공했고 실제 적응에 성공한 어, 그런 연수생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스팅 링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돕고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컨텐츠를 구성을 했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작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 구성, 목차를 구성을 할 때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 흐름에 맞게 매끄럽게 예,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핵심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구성을 해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예, 구성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할 만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구성되는 게 핵심이고요. 요번에 다루기로 했던 그런 선정 기업에 대한 어떤 절차들을 자세하게 다루면 되고, 여기서 이제 체류 시간, 가장 중요한 체류 시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어, 컨텐츠다라고 했을 때, 홍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구체적인 정보 없이 어그로만 끌고, 홍보적인 내용만 넣고, 그냥 뻔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정작 컨텐츠가 소구력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즉 고객들한테 읽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글들은 체류 시간이 발생하지 않고 신뢰성을 갖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노출도 안 되고 소구력도 발생하지 않고 신뢰성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그로만 끄는 홍보적 내용으로만 채워진 그런 컨텐츠 작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컨텐츠로는 궁극적으로 마케팅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고요. 이런 컨텐츠들을 내가 대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고민은 저도 진행하면서 늘 갖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업체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요. 업체가 얼마나 내가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협력을 해주는지, 협조를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컨텐츠의 어떤 퀄리티가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많은 업체들이 그런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런 컨텐츠 퀄리티가 사실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사실은 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요청했는데 그 정보가 부족하고 하면은 아무리 잘 쓰고 디테일하게 쓰려고 해도, 물론 다른 블로그를 봤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고, 이미 충분히 구체적인 정보들이 있는 그런 업종들도 있고, 또 그런 업체에서 충분히 정보를 가져다가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정보적인 부분이고, 뭐, 최근 소식에 대한 정보나 자료 같은 경우는 업체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행을 맡겨주신 입장이라고 하면, 돈을 받고서 이제, 의뢰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 한계에 뭐, 나가 떨어질 필요는 없죠. 그냥 최대한 주어진 자료와 현실적인 어떤 조건 내에서 어, 뭐 그럴 땐 다른 블로그를 참고해서 유사성 없이 가공하는 형태로 뭐 작성을 진행한다든지 다른 어떤 기타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서 이제 컨텐츠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런 퀄리티는 사실은 엄청 높이기는 어렵다. 이런 업체가 얼마나 협력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컨텐츠 퀄리티의 어떤 편차는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네, 그럼에도 현실적 조건 내에서 최대한 퀄리티를 뽑아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고객 설득력이, 아무래도 그런 컨텐츠가 이제 반복이 되면 고객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한번 이제 업체에서 이제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맡겨주면 그 업체를 뭐 한 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달, 세 달, 1년, 2년 이렇게 길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또 저희의 어떤 대행사 수익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 사장님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게끔 예, 어, 주어진 어떤 조건 내에서 퀄리티 있게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정중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어, 최대한 자료를 전달받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한 부족한 자료 내에서 깔끔하게 포스팅을 진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블로그 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제 진행을 어떤 업종, 어떤 업체를 맡게 되냐에 따라서 너무 상황이 다른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주어지고 딱딱딱 들어맞진 않을 거예요. 항상 변수 상황들이 존재하고, 네. 그런 변수 상황 대처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런 대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험에 따라서 늘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제가 모든 변수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최대한 어쨌든 본질적으로 내가 마케팅을 어, 의뢰를 받아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서 그런 변수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주어진 조건에서 성과를 창출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이제 고객들한테 소구력 있는 정보를 이제 꾸준하게 제공을 한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